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칼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칼. 자, 얘기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칼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뭐 알다시피 처음엔 돌도끼, 돌칼 뭐 이런 거로 우리 그 조상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뭐 사냥을 하고 또는 농사를 하면 낙 같은 게 있어요. 돌칼, 뭐 돌도끼 뭐 이런 거 만들어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검속에서 알게 되니까 청동기를 쓰다가 청동기는 좀 무르니까 또 이제 철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청동기 철기 넘어가면서 그 강한 무기를 가진 뭐 진나라 같은 나라가 전국을 통일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또 그런 철기 문화는 또 중국에서 황강 문명이 우리 조선으로 우리 한반도로 넘어오면서 또 전파를 하게 돼서 우리가 또 이어서 또 발전을 하게 되고 일본에 또 전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칼. 그때부터 우리 구석기 시대부터 돌칼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제 발전을 해왔죠. 칼의 용도는 뭐냐? 우리가 용도에 관한 분류를 하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시골에 옛날에 보면 이런 식칼, 이제 생활용품으로 쓰는 거죠. 주방칼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뭐 군용 요거는 지금 뭐 보니까 옛날에 일본도인데요. 일본 공군 제2사단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야 비행 대대 옛날 거 이제 보니까 소화 17년 보니까 1942년도더라고요. 그때 만든 칼인데 아주 일본 사람들이 칼 잘 만들어서 지금도 날이 깨끗하고 발랍도 아주 부드럽게 잘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칼을 하면 어떤 사람은 도금이라고 좀 유식하게 말하는 도금이라는데 어떤 것은 도라고 하고 어떤 것은 검이라 하는데 왜 그렇게 말할까요? 사실 칼금자, 칼도자 둘 다 칼을 말하기는 하는데 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로 된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양날이 있는 것 이런 것을 검이라고 하고요. 도라고 하는 것은 한 날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날이 한쪽으로만 그렇죠? 자, 이것은 우리나라는 옛날에 이제 환두, 대도 뭐 한 날이 있는 칼이 있었지만 직도였어요. 그러니까 검도 직도지요. 직도란 것은 일자로 고든 것을 말한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몽고군의 침입이 있었어요. 몽고는 그 칼을 키르기스탄, 아프가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스탄 침략하면서 휘어있는 칼이 말에서 배기가 좋더라. 그래서 휘어있는 칼을 우리 고려를 침범하면서 몽고가 전해줬어요. 그래서 문화가 전파가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렇게 이런 직도보다는 이런 날이 직도보다는 이런 쉼도가 있는 곡도를 쓰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는 우리 옛날에 뭐 역사책이나 이런 거 보면 주몽이 활을 썼다. 활을 쓰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하지만 누가 칼을 썼다는 얘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니까 우리도 참 한반도가 전쟁이 많은 나라였죠. 고려 때도 많고 그 위쪽에 뭐 통일신라 시대 이전에도 삼국시대에서 싸우고 또 뭐 통일신라 또 고려시대 때도 뭐 거란족, 여진족, 몽고군의 침입이 있었고 또 조선 때도 임진왜란 외침이 있었고 또 영자호란 청나라 침입이 있었고 뭐 큰 난을 많이 당하면서 무기가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도가 더 발전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적 배경에 의해서 그런데 일본은 전국시대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에 전국시대 도요토미가 전국을 통일할 때 전까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사실 좀 큰 나라입니다. 인구도 지금도 훨씬 많죠. 1억 몇천이 되는데 각성해서 서로 천황이라고 있지만 서로
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성주들이 서로 죽이고 하니까 사무라이 무사를 키우고 거기서 좋은 금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장인의 역사가 쭉 이어나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때 침입은 있었지만 한 국가입니다. 외의 침이 아니면 내부에서 서로 싸울 일이 없는 나라죠. 그런데다가 이제 조선으로 바뀌면서 또 검문세가가 사대부로 바뀌면서 사대부에서 만약에 무기를 만들고 병력을 사병을 키우게 되면 역적으로 간주돼서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검도 국가에서 정한 곳에만 만들고 아무나 검을 만들어서 집에 병력을 둘 수는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검 만드는 것이 좀 제한되었고 농기구나 무슨 이런 생활용품 식칼이나 이렇게 됐지만 그래서 우리는 좀 발전을 못하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검에 관한 제조 방법이나 이런 것은 백제 때 일본에 전해줬다고 하는데 일본은 훨씬 더 발전을 하게 됐죠. 그런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칼을 많이 써야 되니까 또 사무라이를 키우니까 그만큼 여러 도시에서 검을 만들고 그것이 또 만드는 사람, 장인 이런 사람을 우대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임진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잡혀간 도공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국 조선으로 안 돌아온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대우받고 전문 촬영팀이 있는 게 아니고 혼자 이렇게 찍다 보니까 끊어져 버렸네요. 끊어진 줄 모르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자, 얘기가 어디까지 제가 됐는지 잘 기억 못하지만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조금 전에 한 얘기가 이제 일본은 역사적 배경으로 검이 필요하니까 무사들을 많이 키우고 금 만드는 곳이 많아지고 금 만드는 사람 우대했기 때문에 많은 발전을 하게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심지어 대학에 이런 그 도금 학과가 있어서 칼을 만드는 것이 학문화되어 있다. 전문적인 대학의 에리트 젊은이들이 칼 만드는 것을 배우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중국은 원래 칼을 잘 만들었지만 우리한테 전해주기도 전해주기도 했지만 섬세한 면에서는 지금 오히려 일본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깊이 있는 그 정리는 참 잘 돼 있다. 수당, 원명, 뭐 청까지 해서 쫙 잘 돼 있다. 좋은 중문 주로 이제 검 위주죠. 그러면 조선은 그러면 좋은 칼이 없냐면 조선의 전통 무기죠. 조선 나름대로의 좋은 칼을 많이 만들고 있지만 세계 사람들은 조선 한국에 검이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조선 무기박물관 보면 여기에 뭐 마제석기, 신석기, 구석기 시대의 그 뭐 청동기 있고 여기 보면은 뭐 또 한두대도 뭐 또 고려의 검, 조선의 검, 사인검, 벼른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꿈이 이제 전통 무기 박물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통 무기를 재현하기도 하고 또는 많이 수집해가지고 우리 고려 도금의 공장 고려 전통 기술이 오면 전통 무기 박물관에서 구석기, 신석기, 고려 신라 시대의 무기, 고려 시대 무기, 조선 시대 무기와 갑옷들을 여러분들이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주소는 세종시 전이면 어천길 89-28에 있고요. 여러분의 관람은 무료입니다. 언제든지 와서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런 검들을 무기다, 웨폰 이렇게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미술품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미술품 하면 쇠, 그림, 도자기 뭐 이 정도 생각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미술로 생각하고 굉장히 존중을 했죠. 무슨 대장장이라고 낮추지 않고 그 사람들은 장을 높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도금 제작사를 하면서 일본의 앞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일본의 인간문화재 마츠바 이치로 선생한테 아이들을 유학 보내서 중기도공이 지금 38살인데 가서 20몇 살 때가 배워갖고 왔죠. 이것은 중기도공의 스승 마츠바 이치로 선생이 매년 만든 작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하모니 아름답고 여기 하얀 선이 니에라고 이 사람만의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죠. 여기 보면 제작자가 이 탕이라고 하는 손잡이 안에
일주 일향이라는 게 휴가의 미야자키 현에 있는 겁니다. 주 거주하는 이름은 마츠바 이치로지만 국정 구니마사가 작 만든 것이다. 자, 중기동이 이게 배워와서 지금 많이 건접해졌습니다. 실력은. 자, 그럼 이제 고려도금에서 만들고 있는 칼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 한국적 칼은 어떤 것이 있는가?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칼은 조선 왕실의 금, 조선 임금이 쓰는 벼룩금입니다. 자, 검정전, 경회로 등 어전 행사를 할 때 왕의 좌우측에서는 정의품 이상의 믿을 만한 장수가 들고 있는 칼이죠. 임금이 직접 칼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벼룩금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구름문자, 갈금자, 태양을 감싸는 구름같이 임금을 보호한다는 뜻에서 이 금이 조선 왕실의 금이죠. 아무나 찰 수 있는 것은 왕과 왕의 종친, 대군들이나 할 수 있는 금이고 아주 공신일 경우에 임금이 하사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장식이 아름답죠. 띠돈이 있죠. 조선 칼의 특징, 띠돈이 있다. 320도 회전이 가능하게 띠돈이 달려있다. 장식이 이렇게 뭉화 장식이 조각되어 있다. 홍수화조 수술이 달려있다. 오칠이 되어 있다. 음식은 강세 뽕새를 끼우는 방식, 일본도만 와라데츠 방식의 접세 검신에 강한 쇠를 박아놓은 그런 검신이다. 자, 이것은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인연, 인을, 인시 만들었기 때문에 검신에 사인검, 북두 칠성을 쓰는 칠성 사인검에 검신을 넣은 벼룬 사인검이 되겠습니다. 자, 왕실의 금이긴 하지만 사인금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조선 전통 사인금입니다. 역시 왕실에서 만들었는데 자, 이런 모양이 특이하죠. 손잡이에도 사인금이라는 글씨가 적혀져 있고요. 자, 검신에 자, 산스트리어라고 하는데 날이 써 있습니다. 고려도금에서 만든 것은 날이 엄격하게 써 있어요. 10번 접은 접시에다가 열처리에 날까지 세우고 조각한 후에 금분을 넣었죠. 자, 조각에 들은 글씨 산스트리어는 뭐냐면 사인금. 그다음 24수의 글씨는 벽사의 기능을 가진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주문이 적혀있는 글씨가 새겨져 상감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는 191개 북두 칠성을 위시한 191개의 천문 중심이 되는 그런 별자리가 새겨져 있고요. 자, 이거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원래 그 2월 18일이 60년 만에 온 흑호해, 12년 만에 온 호랑이 해에 타조에서 만든 겁이죠. 근데 지금 이제 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지금 기다리는 고객들이 지금 뭐 언제 주냐 하는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은 게 이것이 상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날이 자, 조각을 한 후에 조각 홈에 동을 끼워 놓고 두드려서 넣은 다음에 다시 연말을 해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것이 굉장히 정교한 기술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것이 이제 우리 공장이 바뀌면서 이런 기술이 없어졌다가 이것만 하는 사람 명장이라는 데 맡겼더니 하나에 150만 원. 그래서 우리가 이걸 2월 15일날 주문을 받으면서 우리 현재 공장장이 많은 연습을 했어요. 10자리 이상 배리면서 했는데 지금은 명장이 만든 것보다 더 잘 만듭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나왔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다린 보람이 이 검신이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정교하죠. 자, 사인금의 검신은 타조헬이기 때문에 두드려서 만들고 열처리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공장 자체에 화로 대형 대장간 화로가 없다든지 타조 단조기가 없으면은 그 공장에서 접색을 만든다 해서는 말이 안 됩니다. 가짜입니다. 왜 강판 끊어와서 만들면 두드려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인금이 아니죠. 자, 이것은 접시에다가 자세히 보시면 접시에 보일 겁니다.
그다음에 동으로 이렇게 상감을 선명하게 해놨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만든 칼이 바로 이 사임금이죠. 사임금은 조선 태조제부터 만들었어요. 즉 이건 굉장히 멋있고 훌륭한 칼인데 전쟁에 쓰기보다는 벽사의 기능, 귀신을 쫓아내고 재앙을 막는 기능으로 썼는데요. 조선 중기 이르러서 약간 세련되게 만들어서 참사금, 전투에 쓸 수 있도록 대표적인 사례가 전라 자수사 이순신 장군이 할 때 전라 우수사 이윽기 장군은 왕실의 종친입니다. 선조 임금이 종친이라서 하사했는 칠성사임금. 자, 그것은 약간 약식으로 사임금이라고 글자를 쳐놓고 별자리 북두 70만 원. 이런 조선 사임금이 또 중기부터 나옵니다. 물론 전체 별자리가 다 있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아름답죠. 녹색에다가 매화가 들어있고. 자, 이 모양새는 어떤 거냐 하면 고종 황제께서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한테 100년 전에 선물했던 건데 그 아들 증손자가 최근에 우리나라에 가져와서 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우리 전통 군사박물관에 기증했는데 그 모양을 그대로 한 거예요. 저건 녹색 칠한 거, 요건 이제 오칠이 된 거죠. 이것이 참사금입니다. 참사금. 금신은 똑같이 만들어요. 저렇게 약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다. 전체 다 이렇게 넣은 것도 있고 저런 약식으로 한 것도 있죠. 물론 전체 다 넣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거 보고 여러분들이 오래 기다려준 분들은 조금 내가 오래 기다리면서 그 제품이 잘 나왔구나 하고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래 기다린 보람이 있는 거죠. 굉장히 좋은 작품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런데 금이 나는 뭐 좋긴 하지만 벽사의 기능 좋긴 하지만 너무 비싸다. 나는 뭐 좀 싼 거 없나? 싸면 하나 사겠는데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이거 만들면서 굳이 뭐 배기를 안 한 사람들은 이걸 처리를 안 넣고 단조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강판 끄는 건 아니에요. 단조금인데 탄소강으로 날을 안 세우고 날 부분 별도 일체를 안 통렬 처리하고 조각해서 금분을 넣는 굉장히 정교하죠. 이것은 진가금으로 좀 저렴하게 넣는 겁니다. 아직 결정은 못했어요. 장식은 저기 있는 사인금이나 차인참석금 장식 그대로 쓸 겁니다.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기존 금을 사고 싶었는데 가격 때문에 사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서 한 반값 이하로 나갈 작정입니다. 자, 벼름금하고 이제 사인금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역시 조선의 장군금 하면은 충북 이순신 장군의 칼이죠. 이순신 장군의 칼은 특징. 자, 이것은 일본도와 중국의 도, 조선의 도 세 가지 장점이 모두 합쳐져 있는 금입니다. 우선 검신을 보면 일본 오타치 형식으로 생긴 혈조가 들어있고요. 여기 글씨 보면 삼척서천 삼자의 금을 더 하늘의 고함이 산하동백 산하가 놀라서 움직이는구나. 일휘소탕 기름천하 한번 긴 칼을 빼서 휘두르니 천하가 피로 물드는구나. 장군의 시가 들어있고요. 접시금으로 되어 있고 특색이 있는 것이 검신의 화려한 문양과 두 줄의 혈조가 있고요. 저 안에 국화 모양이고 손잡이는 일본 것 같이 X 매듭으로 되어 있고요. 가오리 피가 밑에 깔려 있죠. 병두 후치 카시라라고 하는데 카시라 부분의 병두는 손잡이 병자 머리두자 병두는 중국식입니다. 자, 금집은 조선 환도의 특징을 그대로 땄죠. 띠돈이 있고요. 360도 회전 가능하고 장식은 조선 전형적인 조선 환도의 당주문 모양을 넣어서 만든 거죠. 이것은 외란 때 이순신 장군께서 통영에 고전에 자수사할 때 그 모함을 받아 사업됐다가 통영에 삼도 수군 통제사로 복귀할 때 거기서 만든 것입니다. 퇴기랑 이무생이라는 어릴 때 일본에 잡혀가서 금 만든 것을 배운 두 조선 사람인데 일본군이 된 두 사병이 우리 쪽으로 귀화 투항을 해서
장군한테 와서 만든 칼입니다. 아주 잘 만든 칼이죠. 장군의 칼이 한 대여섯 자루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전체 길이는 197, 198 두 자루입니다. 중국 이수진 장군의 그 후손들이 보관하다가 지금 그 내놔서 아산 현충사에 보관하고 있는 칼인데 지금 3분의 2 크기로 줄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라면 이런 것은 이제 일본도 스타일의 칼이죠. 자,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일본 칼이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우리 조선 사람들도 칼을 길게 일본 스타일로 만듭니다. 자, 여기도 스타일은 이제 일본 스타일인데 여기 이제 그 인자가 들은 날 만들어서 사임금 북두칠성대를 이것도 이제 사임금입니다. 자, 11만에 온 호랑이 만들기 때문에 검은 호랑이 흑호가 들어있고요. 칼의 이름은 흑호입니다. 이것은 혈조가 호음이 칼음이 없는 금이죠. 전문 배기용으로 만들었는데 검신 방식은 와랴드츠 방식이라고 접시에다가 강화쇠를 박아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 하몬이 그 아일랜드 하몬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 와랴드츠 방식의 검의 특징입니다. 또 전문 배경으로 만든 칼 중에는 이렇게 혈조가 있는 칼도 있고요. 검신은 이것은 이제 단조 두드리고 날부으면 차등 열처리한 금인데 하몬이 아름답죠. 여기 역시 북두칠성과 사임금이 있고요. 그 인자가 맞는 날에 만든 사임금입니다. 사임도. 자, 이것은 이제 글자를 좀 단순하게 넣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저것처럼 복잡하게 수작업으로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이건 복잡하게 수작업으로 다 팠죠. 그것이 아니고 이건 이제 레이저로 판 거기 때문에 조금 저렴하게 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벽사이금 좋기는 하나 검도를 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벽사이금이 갖고 싶거나 뭐 가격 그런 것 때문에 부담도 되고 또 사용하는 검도를 하는 사람 벽사이금 갖고 싶으면 또 내가 실용적인 벽사이금만 사게 되면 검을 사게 되면 검도에 못 쓰니까 검도에 사용하면서 벽사의 기능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그런 기능이 없을까 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기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냥 현재 만드는 값에 레이저 하는 그런 값만 포함을 시킨 거죠. 저렴합니다. 사임금. 자, 홈페이지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간 기능에 따른 문제는 형태에 따라서 원래 검신을 만드는 이런 완성된 금이 나오기 전에 검신을 보관하는 실화사야라고 합니다. 명성하고 민비를 살해하는 그 낭인들이 쓰는 칼이 이런 실화사야죠. 이런 칼이 나오면 일본에서는 칼, 검신, 도단치가 검신을 만드는 아들이 일본에서 검신 만드는 배워왔습니다. 문중기 도공. 이 검신을 장식 만드는 사람, 장식사, 검진 만드는 검진 초자 초사, 손잡이 만드는 사람 병권사, 손잡이 병자 병권사 만들어서 하나의 금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일본 금 보면 이렇게 어떨 때는 검신을 빼서 실화사에 넣고 어떨 때는 이 껍데기에 다 드는 코시라레라는 것이 넣어놓기도 하고 이 두 자루를 일본 금은 통상 팝니다. 그래서 이제 형태에 따른 분류를 보면 이제 일본 도시 칼은 이렇게 긴 칼, 대도 이런 중간 칼을 와키자시 또는 소도, 중도라고 하는데 군법에 따라서 두 자를 같이 차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 무사들은 두 자를 실내 싸울 때는 이런 것을 차고 실루엣에는 긴 걸 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도 와키사시라고 합니다. 자, 고려도금에서 만든 검신은 대부분 단쪽이기 때문에 두드려서 만들기 때문에 강판 끄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금에도 고려도금에서 만든 고려라는 것이 각인되어 있고요. 여기 검신에도 중기동이 만들었다 해서 중기라고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좋은 금을 갖고 싶으나 내 경제적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내가 그러고 금도 하는 사람들 배기 하지도 않는데 뭐 배기 허가 내기도 싫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금의 모양은 똑같으나 날은 없애고 날끝이 뾰족하지 않게 해서 충포도금 단속
시행령에 따라서 날것이 운동하고 날이 없기 때문에 허가 안 돼도 됩니다. 그 대신 장식이나 수련이 가능하게 만든 수련용 조선세법검이라고 합니다. 검집의 형태에 따라서 일본도 스타일도 되고 이렇게 끈을 연결하면 조선세법을 할 수 있는 검이 됩니다. 장식 수련용, 해체 증가금은 이것은 이제 그냥 장식용 수련용으로 갖고 싶은 분들, 허가 필요 없는 거 하고 싶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한 20만 원에 그런 장식 수련용 검입니다. 날 부분은 인공적인 하모는 있죠. 이것은 열처리한 하모는 아닌데 인공적이죠. 그러나 예쁘고 가볍고 무게 중심도 좋죠. 자, 대충 이제 검에 대해서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고려 전통 기술이 우리 기술에 일본 기술을 포함해서 검신을 잘 만듭니다. 우리가 검신 잘 만든 그 검신 기술로 요번에 사인 식칼을 만들었어요. 인자에 맞춰서 만든 식칼이 굉장히 인기가 있어서 고급 식칼은 15만 원, 전문 요리칼도 15만 원 이렇게 이제 나가고 그것은 중식도 한식도 뭐 서양식 칼, 뭐 일본도식 뭐 이렇게 만들었는데 굉장히 잘 나갔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고려도금의 검을 이용해 줬던 분들을 위해서 가정용 주방용 칼을 만들었는데 너무 잘 나가서 지금 주문은 많이 받아놓고 되지 못해서 난리인데 지난주까지 이제 100개 먼저 이제 공급했고 다음 주 초에 이제 100개가 또 나옵니다. 그때 이제 지금 먼저 주문 받은 분들한테 그때 너무 또 6만 5천 원에 싸게 팔았어요. 그랬더니 두드려 만드는 인건비밖에 안 나와요. 조금 가격을 조정할 겁니다. 그런데 제 얘기가 아니라 고객들이 장점 너무 예쁜 칼이다. 사인 그냥 식칼도 아니고 사인도 그 있는 인원인시에 맞는 칼에서 벽사의 기능 귀신을 쫓고 재앙을 막아내는 기능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실용지 굉장히 잘 들고 예쁘다. 그런 평가가 너무 싸다. 그래서 사인 식칼 여러분들 지금 재고가 없어서 못 보여드리는데 이미 내가 여러 번 소개를 해줬어요. 한번 더 가서 보십시오. 지금 주문하면 현재까지 주문하는 사람들은 그 가격을 유지하고 조금 조정할 겁니다. 그래서 사인 식칼을 원래 만들었습니다. 흑호의 사인 식칼. 자 오늘 뭐 그 카메라가 계속 그 내 용량이 작아서 끊어져 있어 좀 마음이 다급하게 해서 좀 쫓기는 마음으로 촬영을 했는데 다음 기회는 넉넉한 마음으로 칼 하나하나 다시 설명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